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시성 프로그래밍, 어드밴스드 리눅스 프로그래밍에서 4장 thread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앞에서 그 프로세스를 얘기하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이제 동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프로세스는 CPU에 의해서 스케줄링이 되는데 어, CPU가 프로세스를 바꿔가면서 스케줄링을 할 때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 음, 문제로 인해서 실제 CPU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데 그 CPU 자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느라고 CPU 자원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의 성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즉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를 돌렸을 때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안 좋으면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지거나 어플리케이션이 빨리 못 끝나게 되는 거죠. 느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의 스레드로 이루어지도록 작성을 하게 되면 스레드들 사이에 스위칭을 할 때의 스위칭 타임은 무시할 정도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텍스트 스위칭 타임에서 별로 컴퓨팅 자원을 빼앗기지를 않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대학 다니던 이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쯤에 공부하던 이제 운영체제 OS 체계 제 기억으로는 thread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thread라는 개념이 OS 안에 들어오게 된 건 비교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단 얘기죠. 적어도 교재 90년대 초반까지 교재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그보다 10년 전인 이제 80년대 초반까지 운영체제에서 구현되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80년대 초에서 90년대 초 사이에 운영체제에서 스레드들이 구현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보편화되고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의 교재 안으로 90년대 후반, 2000년대로 들어가면서 자리를 잡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아주 현대적인 운영체제에서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던 바와 같이 스레드가 하나의 CPU에서 스레드가 스케줄링 되는 것보다 여러 개의 CPU, 즉 멀티코어 환경에서 스레드가 스케줄링이 될 때 패러렐리즘, 병영성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실질적인 이제 그 속도 향상, 성능 향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스레드는 이제 여러 개의 컴퓨터가 이제 연결이 돼서 쓰거나 아니면 멀티코어를 가진 컴퓨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교재를 보면은 이제 POSIX라는 말이 나오는데 POSIX는 이제 Por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 뭐 요거를 이제 약자로 만든 DX는 이제 유닉스이죠. 유닉스 X Por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 Unix. 뭐냐면 이제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 체제가 초기에 이제 MIT와 AT&T 벨랩에서 C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졌고 그 소스가 많은 연구소와 대학들로 이제 무료로 배포가 되지요. 그러다 보니 그 초기에 만들어졌던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컴퓨터에 포팅이 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유닉스라는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뭐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리눅스 외에도 예전에 보면 뭐 이제 제닉스도 있었고요. 또 뭐 마이크로 유닉스라고 해서 미닉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뭐 유닉스들도 이제 배포판에 따라서 뭐 어디에서 배포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있었고 뭐 리눅스 같은 경우도 배포판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지요.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다 유닉스로 알고 있는데 C 언어로 유닉스상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뭐 예를 들어 이제 유닉스 다른 배포판이나 리눅스나 제닉스나 미닉스나 그 외에 다른 이제 유닉스 변종들에서 실행시키려고 봤더니 커널 운영체제 커널의 API가 제공해주는 이제 함수들이 다른 거죠. 함수 이름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은 파라미터의 타입이나 개수가 다르거나 해서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되죠. 이거 분명히 유닉스형 어플리케이션인데 왜 저 유닉스에서는 되고 이 유닉스에서는 안 될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유닉스들에서 API를 구현할 때 표준을 정하자. 서로 다른 개발자들이 서로 다른 이제 환경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이 포식스를 따르게 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여기저기 유닉스라면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맥의 운영 체제도 유닉스입니다. 뭐 아는 학생들은 알겠지만요. 유닉스의 마하 커널에다가 이렇게 잘 그 옵티마이즈를 해서 넣은 거죠. 스티브 잡스가. 사실은 스티브 잡스의 말을 잘 따르는 엔지니어들이 한 거죠. 스티브 잡스는 이제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래머도 아니었고. 그러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돌아와서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 이제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포크를 통해서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execute 두 개를 조합해서 보통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들을 만들어냈는데 스레드는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여기 보면 이제 pthread h라는 헤더 파일을 include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 안에는 이제 스레드와 관련된 함수들이 있고 그래서 스레드에 관련된 함수가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들의 실제 구현은 lib pthread.so shared object죠. shared object. shared library입니다.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pthread라는 건지 POSIX thread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스레드를 만드는 함수는 여기에서 그 뒷장에 나오나요? 네, 이름은 pthread underbar create 함수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GCC로 컴파일을 할 때 실행 파일 이름은 즉 바이너리 이름은 thread create고 여기 한 칸 띄었죠. 소스 이름은 thread create.c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가 컴파일이 돼서 여기 바이너리로 만들어질 텐데 이때 여기 있죠. lib pthread.so를 라이브러리 링크하라는 의미에서 여기다 l-lp thread라고 적어줘야만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딱 링크를 해서 바이너리를 만듭니다. 커맨드 라인에서 링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를 종료를 할 때 pthread exit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을 해서 스레드가 종료가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스레드를 만드는 예제인데요. 스레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스레드는 이제 계속 얘기했죠.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스케줄링이 되는 실행 모듈을 만든다. 그리고 그 녀석들이 멀티코어에서 독립적으로 따로 스케줄링이 되면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실행 단위, 독립적으로 스케줄링이 되는 실행 단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함수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print xs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함수가 하는 일은 while 무한 루프를 돌면서 스탠다드 에러는 이제 모니터가 되죠. 거기다 x를 캐릭터 하나씩 찍습니다. 이게 이제 파일 포인터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f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메인에서 보면 pthread-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하고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pthread.h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합니다. thread id 얘는 뭐냐면 이제 스레드가 만들어지면 thread id를 리턴하는 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fork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만들 때 fork가 프로세스의 id를 리턴했듯이 스레드를 만들면 스레드의 id를 리턴합니다. 그때 리턴 id를 받기 위한 변수가
pthread t 타입의 id를 했었고요. 아까 언급한 대로 pthread create라는 함수로 스레드를 만드는데 그 스레드 여기 안에 이제 파라미터가 4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파라미터는 조금 전에 봤던 pthread id 그리고 여기 앰퍼센드 어드레스가 붙었죠. call by reference로 실제로 이 함수가 스레드를 만든 다음에 그 스레드 id를 요 스레드 id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print access 이거 여기서 보는 이 함수죠. 이 함수의 주소, 함수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함수의 주소를 여기다가 줌으로써 이 pthread create가 스레드를 만들 때 이 함수를 찾아가서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있는 null은 뭐냐면 이 함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인데 여기서 지금 unused라고 그러고 실제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집어넣을 게 없으니까 null이고요. 두 번째 있는 null은 뭐냐면 이제 스레드의 아주 구체적인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스레드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튜닝을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제어를 섬세하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attribute 속성을 지정해야 되는데 일단 디폴트로 놓으면 무조건 null이라고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에서 하고 있는 이제 실행 연산은 역시 while loop로 돌리면서 이번에는 O하고 X가 찍히죠.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메인 프로그램이 OS가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OS가 메인 함수를 호출을 하겠죠. 그럼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즉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pthread create를 딱 실행하죠. 실행하는 순간 위에 있는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독립적으로 스케줄링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메인 스레드, 메인 함수가 만들어낸 메인 스레드 하나와 pthread create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낸 이 함수를 실행하는 스레드 하나가 만들어져서 두 개의 스레드가 CPU에 의해서 이제 랜덤하게 스케줄링이 됩니다. 그러니 메인 스레드에서는 이제 0을 계속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제 차일드 스레드라고 볼 수 있죠. 차일드 스레드가 X를 찍고 있는데 나중에 찍어보면 뭐 XO, XO, XO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스케줄링을 OS 마음이에요. 긴 시간으로 봤을 때 X를 찍은 숫자와 O를 찍은 숫자는 거의 확률적으로 반반입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볼 때는 XXXO 찍고 뭐 OX, XOX 자기 맘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OS 맘대로입니다. 이건 이제 랜덤에 의해서 이렇게 동작하도록 한 거죠. 이게 이제 non-deterministic 하다라고 앞에서 얘기한 거죠. non-deterministic. 비결정적입니다. 스케줄링이 어느 것부터 어떻게 실행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스레드의 데이터를 넘겨주는 건데요. 여기서 스레드 함수라고 불리는 이 스레드 함수가 매개 변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매개 변수를 안 받은 경우고 여기서의 얘는 매개 변수를 스레드가 받아서 사용하는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Serious bug is in listing 4.2 4.2에 심각한 버그가 있다. What is it?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뭐가 버그인지. 네, 여기에 이제 넣으면 돼. 4.2. 일단 스레드 함수가 요거 구조체군요. 스레드 함수가 여기에 있고요. 메인 함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구조체 먼저 볼까요? 역시 include는 pthread h 해줬고요. 구조체 character print params.라고 돼 있어서 네. 그리고 이 안에는 캐릭터 타입의 캐릭터 변수가 하나 있고 정수 타입의 정수형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프린트라고 하는 캐프릭 프린트 여기 함수는 앞에서 정의한 이 구조체에 struct character param이라는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나 설정을 했고요. 이 포인터는 이제 파라미터,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겨받은 녀석을 타입 캐스팅 했습니다. 포인터 타입을 캐스팅을 해가지고 여기다 딱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i 정수 하나 선언하고 i는 이제 for loop로 돌립니다. 그런데 이제 i가 이제 돌아가는
루프의 개수는 p, 예, p 하면 이거죠. 포인터. 이 포인터는 이 구조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카운트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정수. 이 안에 있는 정수가 몇 번 찍을지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푸 캐릭터 안에 보면 P가 가리키는 것의 캐릭터 여기죠. 예. 그 안에 있는 문자. 앞에서는 우리가 이 예제였어요. 무한 루프를 돌면서 X를 찍고 무한 루프를 돌면서 O를 찍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무한 루프가 아니라 카운트만큼 돌면서 이 문자를 찍습니다. 그럼 이 문자와 이 카운트는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포인터를 통해서 온 건데, 그럼 이 파라미터라는 포인터는 애초에 이런 구조체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메인에 가서 보도록 하지요. 일단은 pthread t타입의 thread id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그러니까 thread가 2개 만드네요. 메인 thread까지 합치면 이제 총 3개의 thread가 되는 겁니다. 메인 펑션에서 2개의 스레드를 만드니까 원래 존재하는 메인 펑션이 하나의 스레드가 돼서 3개의 스레드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구조체 아까 얘기한 struct 캐릭터 파람으로서 thread 1 argument, thread 2 argument. 그러니까 첫 번째 스레드의 아규먼트들은 여기다 넣고, 두 번째 스레드의 아규먼트는 여기다 넣고, 첫 번째 스레드가 만들어지면 아이디를 여기로 받고, 두 번째 스레드가 만들어지면 아이디를 여기로 받고,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thread 1 args 여기 있죠. 아규먼트, 캐릭터, 카운터 여기 있죠. 캐릭터와 카운터. 여기서는 캐릭터는 x라는 문자, 카운터는 여기 3만 번. 그 다음에 pthread create로 thread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thread 1 id를 가지고 thread id를 받아내고, 캐릭터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죠. 이 함수를 호출하고, 이 함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좀 전에 위에서 여기 라인 2개에서 구조체로 세팅을 해줬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넘어가서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레드는 문자 5를 2만 번 찍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게 있죠. 캐릭터 프린트라고 하는 이 스레드 펑션은 2개의 스레드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펑션으로부터 스레드를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그럼 스레드가 탁탁 만들어지죠. 그러면 3개의 스레드가 만들어져서 CPU가 이 3개의 스레드, 2개의 스레드와 메인 스레드를 이제 랜덤하게 스케줄링을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스케줄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됐나요, 이 프로그램? 뭐가 버그죠, 근데? 뭐가 버그죠? 사실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주의해야 할 건 이겁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메인 스레드 하나하고 만들어진 스레드 2개가 있습니다. 근데 메인이 하는 일은 뭐죠? 메인이 하는 일은 뭔지를 봤더니 그냥 스레드 2개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리턴해버려요. 정상 종료해버립니다. 그럼 메인은 하나의 함수잖아요. 메인 함수로부터 만들어진 스레드죠. 그럼 메인 함수가 리턴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메인 스레드는 사라지고 2개의 스레드가 남죠. 그렇죠? 그런데 2개의 스레드는 이 pthread create라는 함수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있는 파라미터를 보면 thread 1 id, 그 다음에 thread 1 arg가 있단 말이죠. 얘네들의 변수는 어디서 선언됐냐면 메인의 안에서 선언됐어요. 메인 입장에서 얘네는 오토매틱 변수입니다. 자동 변수입니다. 즉 메인이 딱 호출이 됐을 때 메인의 스택에 딱 잡혔다가 메인이 종료될 때 스택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메인 스레드는 이미 사라져 버렸는데, 아직 얘는 3만 번하고 2만 번을 안 찍어가지고 2개의 스레드는 계속 X하고 O를 랜덤하게 찍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스레드 1의 id와 스레드 1의 아규먼트라는 변수를 이 call by reference로, 여기 앰퍼센드 call by reference로 여기서 실제 이 스레드를 구현하는 이 함수에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변수들은 이미 스택에서 사라졌어요. 없는 변수들을 억세스 한단 말이죠. 이게 버그입니다. 메인 스레드가 사라지면 2개의 스레드도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2개의 스레드 함수에서 사용하는 변수 자체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메모리에서. 이게 버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메인 스레드가 이렇게 나몰라라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면 이 스레드들이 이제 제대로 제명에 못 살겠죠. 앞에서 우리가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차일드 프로세스가 아직
실행하고 있는데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딱 종료한다던가 아니면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차일드 프로세스가 종료할 때까지 웨이트 기다려주지 않으면 차일드 프로세스가 좀비가 된다 그랬죠. 좀비가 되면 종료를 하고서도 자기가 사용하던 리소스들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붙들고 있어서 시스템에 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레드들도 이 메인 스레드가 스레드를 만들어 놓고 메인 스레드가 기다려주지 않고 혼자서 종료를 해버리면 이 스레드들은 역시 좀비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는 항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스레드를 조인 해줘야 됩니다. 조인은 무슨 뜻이냐면 둘이 조인이 뭐냐면 만나는 거거든요. 만나는 거. 처음에 메인 스레드가 스레드를 만들어냈죠. 그럼 이렇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중에 다시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조인. 결국 기다려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스레드가 기다려준다는 얘기죠. 그럼 누굴 기다리느냐? 자기가 만들어줬던 스레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리는 이유는 그 스레드가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또 스레드가 이제 함수니까 다 실행하고 어떤 값을 리턴을 하면 그걸 메인 스레드가 메인 함수가 그걸 넘겨받아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메인 스레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스레드가 종료할 때까지 자기가 먼저 종료하면 안 되고 조인을 호출하고 있어야 돼. 그럼 조인은 뭐냐면 블럭돼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스레드에서 이제 시그널이 올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서 이제 스레드가 종료할 때 이제 메인 스레드한테 넘겨준 어떤 레퍼런스 같은 변수들도 같이 넘겨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revised main function 수정이 된 겁니다. 아까 어떻게 수정이 됐냐 하면 딱 두 라인이 첨부가 됐어요. 비교해 볼까요? 여기랑 메인이에서 pthread create pthread 리턴 했죠. 여기서는 pthread create pthread create 그리고 리턴 요 앞에 pthread join 그리고 첫 번째 스레드를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pthread join 두 번째 스레드도 이제 아이디를 여기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X하고 O를 랜덤하게 막 찍으면서 X는 3만 번, O는 2만 번 다 찍힌 다음에 메인 스레드가 이 임무를 다 끝낸 이제 차일드 스레드들을 조인을 받아서 이제 문제가 없도록 해주죠. 여기서 보면 이 캐릭터 프린트, 즉 얘가 이제 스레드 펑션인데 얘가 최종적으로 리턴하는 게 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메인 스레드한테 뭘 넘겨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할 일만 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는. 네, 근데 이제 다음 경우는 스레드가 자기가 이제 스레드 펑션을 실행하고 어떤 일을 다 한 다음에 함수들이 보통 최종적으로 값을 리턴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일을 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일을 다 하고 최종적으로 얻은 값을 리턴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C 언어에서. 그러다 보니 이제 스레드가 이제 C 언어의 함수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즉 스레드 펑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값을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리스팅 4.4는 이제 프라임 넘버죠. 프라임 넘버가 뭐냐면 이제 정수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소수죠, 소수. 즉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약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수 그러면 2, 3, 5, 7, 11, 13, 17, 19, 또 뭐가 있나요? 24, 그렇게 되나요? 이렇게 쭉 가는 수가 있죠. 이제 더 커지면 이제 저도 헷갈려서 손으로 꼽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어떤 함수, 어떤 스레드 펑션에서 이 프라임 넘버를 계산해내는데 사실 계산해낸다기보단 프라임 넘버를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건데 일단은 코드부터 보죠. 뭐 이게 큰 관심사는 아닌데 그래도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아규먼트로 뭐가 들어와요. 그리고 시작의 캔디디스는 2부터 시작이 되고 이 아규먼트를 이제 n 정수 n에다가 이제 타입 캐스팅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임의 포인터 아규를 받아서 정수용 포인터로 타입 캐스팅을 한 다음에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읽어서 n에다가 넣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 연산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루프로 여기까지 무한 루프가 도는데요. 여기에 이제 팩터와 is prime이라고 하는 이제 정수형 변수가 있고, 여기서 팩터는 이제 2부터 시작이 되고 팩터가 일씩 계속 증가가 되고, 팩터가 캔디딧보다 작다면 캔디딧은 처음에 2부터 시작했지만 캔디딧을 팩터로 나눠서 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얘는 짝수이니까 프라임 넘버가 아니죠. 그러니까 프라임 넘버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0을 넣고 브레이크, 바로 while 루프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럴 경우에 너를 리턴합니다. 즉 프라임 넘버 못 찾은 거죠. 그런데 이게 브레이크를 하지 않고 for 루프가 여기서부터 for 루프에 걸린 게 요거군요. 여기에 for 루프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for 루프를 다 돌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한 번 더 짝수인 경우 이제 팩터로 나눠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2로 나눠진 것 같은 뭐로 나눠 떨어지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팩터가 3으로 나눠 떨어지고 4로 나눠 떨어지고 5로 나눠 떨어지고 되는데, 그럼 캔디딧은 2였는데 캔디딧은 다시 증가를 시켜줘야죠. 어디서 증가를 시켜줘요? 여기서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3을 가지고 또 이걸 반복하는 거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무한루프인데 도대체 언제 끝나냐 그랬는데, 여기서 is prime 그랬죠. is prime이라는 소리는 뭐냐 하면 이 for 루프를 다 돌아서 어떤 수의 약수가 아니란 얘기죠. 처음에 세팅한 1이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참이 되죠. 그러면 n이 0이냐, 이 n이 뭐냐 하면 500번째, 예를 들어 500번째 프라임 넘버를 찾아라. 그러면 이 n이 그 500인 거죠. 그럼 처음에 n이 500으로 왔으니까 계속 0이 된지를 체크하는데 빼고 체크하죠. 그래서 이게 500이 500, 499에서 0이 될 때까지, 이러면 이게 결국에는 500번째 찾은 프라임 넘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프라임 넘버 캔디딧은 리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500이 아니라 5000이군요. 5000번째 프라임 넘버를 찾아라. 여러분들이 뭐 이거 프라임 넘버 5000번째 프라임이 뭐냐 못 찾죠? 거의 못 찾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한 계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for 루프, 여기 while 루프 안에 for 루프가 있지요. 계산이 상당히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컴퓨트 프라임을 가지고 스레드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컴퓨트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pthread create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which prime이라고 하는 이 컴퓨트 프라임에 매개 변수로 넘겨줄, 그 which 프라임은 이제 5000이었죠. 그래서 5000에 앰퍼센드, 그래서 call by reference로 넘겨주면 그게 이 아규로 들어옵니다. 근데 아규로 들어올 때 아까 임의의 포인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꿔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속성은 아직까지는 기본 속성에 너를 쓰고요. 그 다음에 리턴하는 프로세스 아이디는 스레드로 받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를 만들어 놓고 이 메인 입장에서는 이제 조인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기다리냐면 자기가 만들어진 이 pthread 아이디를 가지고 기다려야죠. 그 다음에 prime이라고 하는 또 정수가 있어요. 이 prime이라고 하는 정수를 조인할 때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인할 때 두 번째 파라미터 이 prime은 도대체 무엇냐 하면 앞에서 돌아갔을 때 이 thread 펑션이죠. thread가 최종적으로 리턴하는 게 뭐냐면 null 아니면 candidate를 리턴합니다. 그 리턴하는 걸 조인하는 녀석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thread가 다 실행하고 종료할 때 리턴하는 candidate를 이 prime으로 받아낸다는 얘기죠. 이 prime에 그래서 주소가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call by reference를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D번 여기 있죠. %D. D는 뭐냐면 which prime 5000번째 prime number is prime이죠. 뭐다. 요거죠. 얘는 지금 메인에서 출력하고 있는 건데 이 prime은 pthread 메인이 실행한 pthread join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진 pthread creator 만들어진 그 thread하고 이 메인 thread하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랜덤하게, 그러다가 이제 pthread creator로 만들어진 thread가 프라임 넘버를 다 계산하고 종료하면서
리턴해주는 값을 프라임 넘버가 받아다가 여기서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스레드 아이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함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건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해봐야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자바나 뭐 C++ 같은 데 보면 이제 클래스 안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클래스들을 뭐 상속받아서 쓸 때 뭐 디스냐 뭐 슈퍼냐 이런 것도 쓰고 뭐 셀프냐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지칭을 할 때 그런 걸 썼었죠. 마찬가지로 pthread self는 스레드 아이디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죠. 현재 콜드 되고 있는 스레드의 아이디. pthread 이퀄은 스레드 아이디들끼리 비교해서 동일한 스레드인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pthread self 자기 자신의 스레드 아이디를 가지고 다른 스레드 아이디하고 이퀄 같으냐 비교를 해서 같지 않으면 조인을 해주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조인할 수는 없으니까. 뭐 한 가지 예를 보여준 겁니다. 사용 예를.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pthread create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 이때까지 계속 nul을 디폴트로 해갖고 왔는데 그 nul이 이제 attribute를 이제 속성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fine tuning the behavior of individual thread 개별적인 스레드의 동작을 아주 섬세하게 튜닝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해서 pthread attr attribute 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이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하나의 변수를 만들고요. 그 변수를 이용을 해서 pthread attribute init 초기화하는 거죠. 여기에 파라미터로 이 변수를 넣어서 그 이제 attribute를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attribute를 가지고 이제 만들고자 하는 스레드의 속성을 지정을 해 줍니다. 즉 pthread create를 호출할 때 두 번째 파라미터인 null 대신에 이 attribute를 거기다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그 p attribute t 타입으로 만들어진 그 변수를 반드시 destroy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pthread attribute init과 pthread attribute destroy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페어로 쌍으로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 좀 체크를 하고요. 어디 봅시다. 시간이 어이구 45분에 벌써 10분 남았네요. 10분 안에 다 끝낼 수 있으려나? 못 끝내면 일단 타이머 끝나는 시점에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레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joinable thread와 detached thread입니다. joinable thread는 아까 얘기한 대로 메인 스레드가 어떤 스레드를 메인 함수가 어떤 스레드를 만들어 놓고 그 스레드를 종료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즉 조인을 호출해서 그 스레드를 기다려주도록 만드는 일반적인 디폴트로 만들어진 스레드가 joinable thread이고요. 특별한 스레드로서 난 조인 필요 없어. 나는 뭐 부모 필요 없고 나 그런 거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부모한테 상당히 의존적인 사람을 보면 항상 부모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신의 어떤 뜻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이너블이고요. 디테치드는 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 나 기다려줄 필요도 없고 난 독립적이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조이너블 스레드이고 이제 리눅스가 이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그 스레드가 종료할 때 그 스레드가 사용했던 리소스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클린업 정리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서 봤듯이 pthread join을 호출을 해서 mother 스레드에 해당하는 거죠. 메인 스레드가 그걸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클린업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디테치드 스레드는 자기가 그냥 종료하면 그냥 자동으로 자기가 사용하던 리소스들이 클린업이 됩니다.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해주는 건 누군가 해주겠죠. 누가 해주냐면 뭐 OS가 해주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pthread 조인 같은 거 필요 없고 어떤 값도 누구한테 리턴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때 나 뭐 누구한테 상속도 안 남겨.
나 뭐 누구한테 패도 안 끼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 스레드하고 어떤 이제 동기화돼서 뭐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4.5절에 이제 뭐 이건 이제 스켈레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현이 된 건 아니고요. 그 사용 예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습 과제를 낼 때 이제 이 교재에 있는 코드들이 대부분 이렇게 미완성의 이제 예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실행하라고 해볼 만한 코드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단순한 것만 실행 한번 해보라고 한 거죠. 이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pthread attribute t 타입으로 attr-이라는 변수를 잡고, 그 다음에 thread를 만들고 thread id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변수를 잡고, pthread attr init이라고 하는 attribute 초기화할 때 이 위에서 잡은 attr의 어드레스를 넣어서 attribute를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thread create가 여기에서 불려질 때 두 번째 파라미터에 이 attribute가 여기 들어갔죠. 아까는 계속 null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뭘 했냐면 pttr attribute set detach state. 그러면 이제 detach라는 말이 가운데 있고 세팅한다, 설정하는 거죠. 상태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럴 때 보면 attribute라는 속성을 여기다가 두고 pthread create detached,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걸 해주지 않고 이 어트리뷰트에 이걸 걸어서 pthread create를 할 때 이 어트리뷰트를 여기다 넣어주지 않으면, 즉 null로 해주면 자동으로 joinable in thread가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set detach state라고 해서 이렇게 어트리뷰트의 속성을 detached로 만들어 놓고 thread를 만들면 얘는 detached thread, 즉 join 필요 없고 누구한테 뭐 리턴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잘 실행하고 종료할 때 자기가 알아서 클린업 자동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스레드가 종료하고 나면, 만들고 나면 이제 여기 이렇게 어트리뷰트 이거 이제 디스트로이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pthread cancellation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프로세스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프로세스 kill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죽인다. 그럼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한테 kill 명령을 내리면 사실 OS한테 내리는 거죠. OS한테 kill 명령을 내리면서 그 파라미터로 어떤 프로세스의 아이디를 주죠. 그럼 OS가 그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켜 버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이런 경우 많죠. 프로그램 실행하다 먹통이 되면 이제 관리 화면 열어가지고 강제 종료시키는 거랑 비슷한 사례입니다. 스레드도 마찬가지로 스레드도 실행 중간에 죽여버리고 싶어요. 예, 캔슬하는 거죠. 스레드는. 우리는 이제 죽인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이제 범죄자가 되지만 이제 운영 체제에서는 뭐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막 써도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 죽여버리고 싶으면 캔슬을 쓰면 됩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 스레드를 캔슬 죽이려면 그냥 죽이고 싶은 순간에 팍 죽여버릴 수도 있고 캔슬 시켜버릴 수도 있고,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 못 죽이고 기회를 잘 봐야죠. 그냥 바로 죽이면 문제가 되니까. 뭐 범죄 현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놈 죽여 그러면 바로 팍 죽이지 않고 사람들 눈에 안 띌 때 은밀한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여야죠.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냥 저놈 죽여 그럴 때 길 한복판 뭐 백화점 한복판에서 푹 죽여버리면 문제가 되지요. 뭐 사실 뭐 너무 잔인한 예를 들었나? 예, 어쨌든 리얼한 예를 들기 위한 거고요. 제가 잔인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asynchronous cancelable이 뭐냐면 synchronous와 asynchronous가 있는데, asynchronous는 우리가 이제 이메일을 받을 때 누군가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내가 이메일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뭐 다른 짓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메일은 옵니다. 보내는 사람은 내가 받을 준비가 됐던 안 됐던 상관없이 보내면 그냥 옵니다. 예, 그냥 아무 때나 오죠. 그런데 카톡으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카톡에 로그인하고 있어야 되고 상대방하고 나하고 동시에 카톡 앱을 들고 있어야 상대방이 야 뭐하냐 그러면 뭐해 이렇게 할 수, 이건 싱크로너스 한 거죠. 그러니까 싱크로너스 캔슬러블은 스레드가 아무 시점에서나 캔슬 되지를 않고 캔슬 명령이 들어오면 그 명령어가 캔슬 리퀘스트가 큐에 들어가 있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나와가지고 캔슬을 실제 시켜버립니다. 그다음에 asynchronous cancel은 그냥 캔슬 명령 나오면 바로 그냥 해치우는 거죠. 우리가 메일 딱 보내면 메일이 한참 기다렸다가 그 메일 보는 사람이 뭐 메일을 볼 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즉시 가버리는 거고. 카톡은 우리가 아무 때나 카톡을 한다고 상대방이 응답하는 게 아니죠. 어떤 시점이 있어야 되죠. 자기가 뭐 카톡을 보는 시점이 있죠. 그 다음에 uncancelable이 있는데 uncancelable은 말 그대로 스레드가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일을 할 건데 어떤 놈이라도 나를 캔슬시키면 가만 안 둬. 그러니까 나 캔슬 못 시키게 다 방어막 치는 거죠. uncancelable. 그럼 아무도 얘한테 캔슬을 아무리 시키려고 캔슬을 요청을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해도 얘는 캔슬이 안 됩니다. 방해하지 마 이거죠. 초기에 그냥 스레드가 만들어질 때 디폴트로는 synchronous cancelable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용도로 쓰려면 uncancelable이나 asynchronous cancelable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그렇게 하는 함수가 set cancel type인데요. pthread cancel asynchronous 얘는 이제 디폴트가 synchronous cancelable였는데 asynchronous로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set cancel type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set cancel state cancel type인데 이건 set cancel state입니다. 이걸 통해서 cancel을 disable 시킵니다. 앞에서 얘기한 disable는 이거죠. uncancelable, cancel을 안 받겠다.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캔슬이 안 됩니다. 이 스레드는. 이게 이제 critical section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critical section을 구현할 때 할 수 있는 얘기죠. critical section은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공유하는 어떤 쉐어드 변수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간 녀석이 락을 딱 걸고 일단 요 슬라이드만 하고 종료를 했다가 다음 슬라이드로 다시 시작을 할게요. 크리티컬 섹션은 이제 쉐어드 변수에서 서로 다른 스레드가 동시에 액세스하려고 할 때 경쟁 조건이 발생하고 레이스 컨디션이죠. 그래 경쟁 조건이 발생하는 그 변수 또는 그 데이터 구조들이 크리티컬 섹션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에 어떤 스레드가 들어가 작업을 할 때 다른 스레드가 얘를 캔슬 시켜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볼일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볼일 보는 중에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이 되니까 들어가서 잠궈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스레드가 방해하지만 uncancelable 그래서 disable 시키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일을 다 끝내고 다시 원상태인 그 cancelable로 바꿔놓고 나오는 거죠. 일단 여기서